그 순간 서진이 갑자기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애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은빛 지팡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김말수는 조용히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 하지만 손끝은 어느새 거칠어져 있었죠. 에구, 뭐라도 해먹여야지. 올해도 잊었으려나.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아침부터 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던 북어국도 끓여놓았습니다. 말수는 홀로 시댁을 지켜온 묵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김영수는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태주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며느리 서진과 결혼한 지도 벌써 5년, 그런데 아직 손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속 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요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딘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안부 전화를 하지도 않고 명절에 와서도 항상 어색한 미소만 짓곤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말수는 상을 차리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언제나 깍듯했지만 그 깍듯함 뒤에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을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려 해도 대답은 항상 짧고 건조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끔은 옷이나 화장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진은 고맙다고 인사는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어려웠어요. 요즘 세대는 원래 저런가?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말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너무 옛날 사람이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은 여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말수는 상을 그대로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고 주인공들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말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족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아직 연락은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라며 어색하게 웃곤 했죠. 말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쉬워했어요. 올해는 좀 다를까? 말수는 상에 올린 과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상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말수는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밝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아, 그래. 괜찮다.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회식이 갑자기 잡혀서 저녁 늦게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조금 떨리는 듯한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저 바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죠. 괜찮다, 애야. 천천히 와. 상은 그냥 놔둘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에는 없던 긴장감이 느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말수는 혼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현관문 쪽을 바라보곤 했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얼른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먼저 인사를 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표정하고 어딘지 굳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서진은 두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서진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반가워하며 두 사람을 맞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일이 좀 복잡해져서. 태준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말수는 아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딘지 회피하는 듯 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어서 와서 앉아라. 말수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생신상을 보며 서진이 잠깐 멈춰 섰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서 왔어요. 서진이 말을 하면서 태준을 힐끗 쳐다봤는데 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생신날이니까 기분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자, 그럼 건배라도 할까? 서진이 와인병을 열어서 잔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떨리는 바람에 와인이 말순의 손등에 쏟아졌어요. 어머, 죄송해요. 서진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말순은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의 당황한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냉정하고 차분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요. 괜찮다, 애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작은 사고 이후로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태주는 계속 조용했고 서진은 자꾸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생신상을 받으며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서진의 눈빛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아. 이렇게 와줘서. 말순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지만 대답은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평소라면 서진이 먼저 대답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진의 떨리는 손, 태준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둘 사이의 이상한 침묵. 말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서진과 태준의 이상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괜한 생각인가.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틈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여서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본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진료서였는데 산부인과라는 글자와 함께 임신 구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임신을. 구주나. 말수는 진료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앞섰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어제 그 이상한 분위기도 이것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지? 말수는 진료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응, 그래. 언제든지 와. 1시간 후 서진이 혼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거실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말문을 막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고 손을 비비적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래, 애야? 무슨 일이야? 말순이 다정하게 물어봤지만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이미 진료서를 받지만 며느리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이 갑자기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애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임신한 것도 놀라웠는데 아이를 지으려 했다는 말까지. 뭐라고? 애를 지우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말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도 더 큰 것 같았어요. 태준 오빠와 저희가 요즘 많이 어려워요. 아이를 가져도 될지. 서진이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더 많은 걸 묻고 싶었지만 무릎 꿇고 우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태준이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서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울먹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태준이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말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 사라졌어요. 일어나, 애야.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말순이 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단 앉아.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말수는 서진을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집안에 생겼다는 것이었죠. 서진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임신 소식은 기뻤지만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말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절망적인 눈빛까지 분명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부엌에서 나와보니 태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태준아, 벌써 왔니?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도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니? 집에 안 들어갔어?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태준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라면 베란다로 나가거나 아예 밖에서 피웠는데 말이죠. 집에서 담배는 왜 피워? 죄송해요. 태준이 담배를 끄려다가 말고 그냥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니? 서진이랑 무슨 일 있었어? 태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서진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왜? 다 내 잘못이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만 계속 피우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답답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손주 생긴다니까 기분은 좋더라. 서진이가 어제 얘기했어. 태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애 낳으면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도와줄게. 엄마. 태준이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태준은 대답 대신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걱정스러웠어요. 그날 밤 11시쯤 말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서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목소리가 너무 절절해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 사람 아직 이혼 안 했어. 나도 미치겠어. 말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더 들어봤어요. 태준 오빠도 눈치챘을 거야. 어제 그 모습 봤을 테니까.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진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였나요?
그럼 임신한 아이는? 아이도 누구 건지 확실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더 기댔습니다. 손주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말수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이런 일이. 말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특히 서진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성실한 며느리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서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말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문제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서진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하다는 말, 다른 남자와의 관계,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아침 7시 태준이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말순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아, 잠깐. 네, 엄마. 태준이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췄어요. 말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태준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서진이가 어제 전화하는 거 들었어. 다른 남자 얘기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손도 멈춰섰어요. 얼마나?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었어. 아이가 누구 건지도 모른다면서? 태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 서진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너도 와서 앉아. 말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뭔가 잘못됐나요? 앉아. 이제 다 얘기하자. 말순은 두 사람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서진아, 너 다른 사람 있는 거니?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솔직하게 대답해. 있니, 없니?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태준을 힐끗 쳐다봤지만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네, 있어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직접 듣고 나니 더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아이의 아버지를 모른다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번에는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너는 언제부터 알았니?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거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외아들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봐야 한다니. 평생 손주를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지울 생각이에요. 이미 병원 예약도 했고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가 키우면 되잖아. 혼자서는 힘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말수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라도 도와줄 텐데.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서진이 결정에 따를게요. 태준의 말을 듣고 말수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들마저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당신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더 깊게 박혔습니다. 따뜻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왜 이런 일을 했니? 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진과 태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서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가족이었다는 그 말이요. 목요일 오후 택배 기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말순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서진 앞으로 온 소포였어요. 아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집에 없는데 그냥 두고 가셔도 돼요.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말순은 소포를 거실 탁자에 놓았어요. 그런데 소포 옆에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택배와 함께 왔나 봐요. 봉투 앞면에는 어머니께라고 서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무릎 꿇은 이유는 용서를 구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5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따뜻하게 해주셨죠. 사실 태준 오빠와 저는 오래전부터 서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였을 거예요. 오빠는 승진 때문에 바빴고 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오빠에게 전했을 때 오빠는 그럼 아이 없이 살자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오빠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처럼 지냈어요.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제게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였는데 똑같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만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선을 넘고 말았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 선배분은 이미 가정이 있는 분이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으셨어요. 저 역시 그분과 미래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빠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양가 어른들이 정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어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명절 때마다 준비해주신 음식들, 아플 때 걱정해주신 마음, 제 생일을 챙겨주신 따뜻함, 모든 게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이는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혼자 키우기엔 제가 너무 약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했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5년 동안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항상 감사했습니다. 서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의 진심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외도를 한 건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태준도 서진도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애야. 나도 너 힘든 줄 몰랐다. 말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서진에게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말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진의 아픔과 후회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말수는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진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태준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말수는 거실에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편지를 손에 든 채로요. 태준아, 앉아봐. 네, 엄마. 태준이 소파에 앉자 말수는 편지와 함께 그날 발견했던 진료서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두 개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다 아셨구나. 편지 읽어봤니? 아니요. 서진이가 남긴 거예요? 응. 읽어봐. 태준이 편지를 펼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면서 얼굴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처음엔 무표정했다가 점점 찡그려들더니 마지막에는 눈가가 빨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봤어요. 뭘? 서진이 무릎 꿇던 거 몰래 봤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니? 그때는 화만 났어요. 나쁜 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람 피우고도 어머니 앞에서 저런 연기를 한다고. 태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편지 읽고 나니 내가 더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수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태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엄마, 저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요. 서진이가 아이 갖고 싶어 할 때도 무관심했고 병원에서 임신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그냥 상관없다고만 했어요. 태준이 계속 고백했습니다. 결혼도 사실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도 되고 양가에서 좋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서진이한테 미안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졌어요. 집에 와도 할 말이 없고 서진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서진이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태준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서진이 마음에 맡기려고 했는데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한 여자인데 나라도 따뜻하게 안아줬어야 했을까? 그 말을 듣고 태준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자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주는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고민들을 털어놓았고 말수는 며느리에 대한 진심을 얘기했어요. 서진이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5년 동안 말 한 번 제대로 못 붙이고 살았으니까. 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도 있고.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하니? 서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태준이 서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서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나야. 오빠, 무슨 일이에요?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 집에 있어. 너도 와줄 수 있어?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말순도 마음을 정했어요. 서진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누구 것이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태준이 놀란 듯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족이라는 게 꼭 핏줄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니.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말순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서진이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1시간 후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말순과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다시 말순의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가 아닌 작고 아담한 시골집 마당이었어요. 말순은 6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말순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무엇보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돌아보니 서진이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괜찮다, 애야. 아기나 잘 안고 있어. 서진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에 말순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어머니, 혹시 힘드시면. 힘들 게 뭐 있니? 이렇게 좋은 날에. 말순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날 밤 서진이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태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말순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태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거든요. 서진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말순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가족이 된 것만이 중요했어요. 할머니, 준호가 웃고 있어요. 서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기 준호는 말순을 보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우리 준호, 할머니 알아보는구나. 말순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마당 한쪽에서 태준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고기 다 구워졌어요. 그래, 고생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침묵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셋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진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태준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마당에 은은한 조명이 켜졌어요. 아기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태준과 서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어둡고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도 죄송해요. 그때 그런 일을. 그만해, 애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감사해요, 어머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아기가 깨어났습니다. 준호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얘야, 넌 꼭 서로 용서해주고 살아야 한다. 말순이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 게 많단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태준과 서진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생신 축하해 드려도 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함께 해야지. 말순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세 사람과 한 아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안고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구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붙잡게 되고 미워하려 할 때마다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 말에 태준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진실이었거든요.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안고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